전공과 공예 11번째 시간. 아토피 아웃 비누 만들기.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에 효능이 있는 아토피 아웃 비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토피 피부는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영상을 보며 먼저 알아보아요. 울긋불긋 간질간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토피 피부염, 도대체 어떤 질병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 장벽 기능 이상으로 피부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면역학적 이상이란 피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물질에 대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외부 물질이 피부에 잘 침입할 수 있고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한 가려움증, 건조증,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며 급성기에는 붉은 반점, 진물, 피부 갈라짐의 증상이, 만성기에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위험이 2.8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알레르기 성향이 아빠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식품, 대기오염, 코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흡입 항원, 온도와 습도,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무직섬유나 나일론 소재의 옷, 심리 요소, 담배 연기나 침과 같은 자극 물질도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없이 치료하는 1단계. 증상이 나타나는 곳에만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등의 항염증제를 바르거나 가려움증이나 감염에 대해 치료하는 2단계. 면역 조절 기능을 돕기 위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등 전신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관리 중 식품 관리입니다. 병원에서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음식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해당 식품 자체는 물론 가공 처리 등으로 식품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환경은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온도와 40에서 50%의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환기를 자주 하여 실내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이 노출되면 피부는 수분을 잃고 체온이 올라가 땀이 나게 되는데 이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으며 진먼지 진드기 방지를 위해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를 알레르겐 방종 덮개로 덮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카펫이나 천으로 만든 소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옷은 면 소재를 선택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나 속옷은 옷장 안에 깔끔하게 보관하여 피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생관리와 충분한 보습은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필수 항목인데요. 매일 한 번씩 약산성 비누를 이용하여 샤워하거나 물을 받아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우면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비누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깨끗이 헹궈줍니다.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니 타월로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줍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전후가 적당하고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며 보습제는 하루에 2, 3회 이상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부터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대처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어 그대로 따른다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이기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동영상 집중해서 잘 보았어요? 중간에 목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떤 비누를 사용한다고 하였지요? 네,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좋다고 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 아토피 아웃 비누는 바로 그 약산성 비누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불투명 베이스, 투명 베이스, 칼, 도마, 비커, 시약 스푼, 몰드, 볼과 작은 수저, 분무기, 천연 분말가루, 글리세린 기본 오일, 에센셜 오일, 랩, 스티커, 종이끈, 비닐봉지. 친구들, 우리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아토피 아웃 비누를 만들 때에는 진피 분말가루, 어성초 분말가루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동백 오일, 달맞이 오일이 필요해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재료들의 특성을 한번 먼저 알아보아요. 동백 오일, 달맞이 오일, 진피, 어성초 가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동백 오일, 약건성 피부에 효과적이에요. 아토피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동백 오일은 샴푸나 크림, 로션 등에 많이 사용해요. 달맞이 오일, 각종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에요. 모든 피부에 좋은 오일이랍니다. 염증, 피부염, 마른 버진, 습진, 알레르기, 보습, 악건성 피부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진피 가루, 귤 껍질에 함유된 리모넨이란 성분이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어요.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아준답니다. 어성초 분말가루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 하여 어성초라고 불러요. 피부 보습을 유지해주고 염증 완화, 피부 재생 촉진에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럼 비누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투명 베이스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칼로 장난치지 말고 예쁘게 써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비누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작게 썰어주세요. 진피, 어성초 분말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진피, 어성초 분말가루를 알코올을 사용하여 잘 풀어주세요. 어성초 분말가루는 2스푼, 진피 분말가루는 4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분말가루가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투명 비누 베이스를 비커에 담아주세요. 비누가 끈끈하니 꼭 일회용 장갑을 끼고 넣어주세요.
비커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비커를 꺼내고 남아있는 비누가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녹인 비누 베이스에 진피, 어성초 분말 가루를 넣어주세요. 알코올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녹말 가루를 잘 풀어서 넣어주세요. 분말 가루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글리세린, 동백오일, 달맞이 오일을 차례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E를 적당량 넣어주세요. 티트리와 라벤더 프렌치 오일을 넣어주세요. 티트리 오일은 5스포이드, 라벤더 프렌치 오일은 3스포이드를 넣어주세요. 첨가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사각 몰드를 준비해 주세요. 몰드에 알코올을 뿌려주세요. 몰드에 준비된 비누 베이스를 가득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알코올을 뿌려주세요. 굳은 비누를 몰드에서 빼어내 주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몰드를 뒤로 뒤집어서 빼내면 훨씬 쉽게 뺄 수 있어요. 아토피 아웃 비누 완성! 자, 이제 포장! 예쁘게 만들어진 비누를 이제 포장할 거예요. 먼저 랩을 사용하여 비누를 포장하여 주세요. 비누의 효과가 담긴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스티커는 가운데 붙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붙이면 안 돼요. 비닐 봉투에 비누를 한 개씩 넣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넣어보세요. 비닐 봉투의 끝을 예쁘게 모아주세요. 종이끈으로 예쁘게 마무리하고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와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케이크 비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